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7일 오후 1시입니다. 법원이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을 오는 15일이 아니라 선거 이후 6월 18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대선 전에, 즉 투표일 전에 이재명 후보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출마 자격을 상실하는 그런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일단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당선된다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상당히 쟁점이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한 그 기록을 지난 2일 받자마자 사건을 형사 7부에 배당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배당 직후 첫 재판 날짜를 오는 15일로 잡아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 후보 측이 오늘 오전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주면서 대선 이후로 재판기일을 미룬 겁니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판결 및 재판 진행에 대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면서 파기환송심 재판기일을 미루지 않으면 담당 판사들을 탄핵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문제가 다시 떠오릅니다. 헌법 제84조는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추가 기소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느냐, 진행중인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든지 대법원이 판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지금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임기 중에는 모든 재판은 중단된다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일단 대통령 선거 후로 미뤄졌습니다. 저는 이 판단이 아주 현실적이고 슬기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본투표는 6월 3일입니다. 이런 촉박한 시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5일로 잡아놓으면 바로 그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법원이 정치에, 선거에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홀가분하게 지금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공통된 게 있습니다. 5대 3, 1 비율입니다. 5, 3, 1 비율.
5대 3대 1 비율입니다. 이재명 5, 그 다음에 국민의힘 김문수든지 한덕수든지 3, 그리고 1 내외는 이준석 2 비율입니다. 5대 3대 1로 만약 득표가 확정된다면은 한 5, 600만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는 그런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최근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태가 이 선거판을 그렇게 흔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등장 또한 이 사태를 이 구조를 흔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단일화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권력투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지금 국민의힘 당권파, 친윤 당권파가 대통령 선거를 포기했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를 꼭 이기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질 경우에 친윤 당권파가 흔들릴 텐데 어떻게 하면 당권, 즉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만 생각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이 당권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를 밀었습니다. 밀 때 조건을 붙였죠. 후보가 되면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 김문수 후보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선되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단일화를 어떻게 할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소모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윤 당권파, 즉 윤석열의 망령에 사로잡힌 국민의힘이 이미 보수 정당이 아니다. 정당도 아니다. 공당도 아니다. 이거는 붕당이다. 붕당. 붕당은 흔히 패거리라고 합니다. 수준으로 전략 해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판에서 보수 세력의 선택이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 쪽으로 상당히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소동을 통해서 앞으로 보수 세력을 새로 이끌어갈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이준석, 50대 한동훈, 40대 이준석. 한동훈, 이준석의 등장을 위한 어떤 몸부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짜 보수고 보수 세력을 대표할 만한 도덕성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the beginning of the end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